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조선 시대 또 혹은 또 뭐 유학이 들어온 뭐 백제부터 얘기를 해도 뭐 2000년 동안의 사상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크게 겪은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겪은 것은 세계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19세기에 어떤 이제 양모 교수님께서도 저서에서 언급하셨지만 그전에는 이제 아시아가 전부였다고 생각하던 우리들에게 19세기가 되면 이제 일명 서양이라고 하는 유럽 문화, 그리고 20세기에는 이제 미국 중심의 문화, 그리고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접하는 어떤 세계화, 글로벌리즘이 이제 막 마구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근대 19세기 한국이 그전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1단계로 궁금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지금 역사에 가까운 질문이어서 조금 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가 19세기 그리고 지금 20세기를 거쳐서 21세기에 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역사에서 아마 다른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만은 가장 이제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마 그 19세기 말이라고 한다면은 이 조선이 외부 영역과 외부의 세계, 특히 서양과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서양에 우리가 제국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만은 서양이 동아시아 지역을 식민지로 이제 개척하기 위한 그런 시기였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또 불행하게도 또 이웃하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그 식민지 시기를 살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1940 이후 45년 이후에 아마 그 남북이 또 분단되는 이런 그 이념의 대결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6.25 전쟁이라는 또 전쟁의 상처도 겪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마 한국의 근대화 산업화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그 뭐랄까 변화가 빨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이 판단의 기준들이 많이 흐려졌다고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논의했던 그 성리학, 조선시대 성리학이라고 한다면은 이 나름대로 체계화된 어떤 그 규범이라고 할까요? 사회적으로 이런 행동들은 그 옳은 행동, 이런 행동들은 옳지 않은 행동, 이런 기준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남북 분단 이후로 그 지금도 뭐 이념적인 논쟁들이 많이 있고 남쪽이 옳으냐 북쪽이 옳으냐 이런 논쟁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그 뭐 동양적인 것이 옳으냐 서양적인 것이 옳으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그 우리 관장님은 한복을 입고 오시고 저는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만은 어느 쪽이 이 현실 이 상황에 맞는 것이냐 이런 논쟁들은 대답이 안 나올 정도로 복잡해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어, 우리가 그 전 근대식이라고 할까 조선 시대 같으면은 뭐 이런 그 행사에서 서로 복장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그 암묵적인 룰이 있는 것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된 시기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많은 변화가 이제 있었던 지금은 또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이제 논쟁들이 가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서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쓰다가 우리 그 중학교 교과서에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아침에 그 부모님께 인사하는 장면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엄마들의 복장에서 한복이 언제 없어졌을까 이런 걸 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하나의 사회적 윤리라고 할까요?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교과서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영희와 철수 단계였던 것 같아요. 영희와 철수가 어머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할 때 엄마 복장은 양 한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이론들이네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복잡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양 서양 이런 기준들도 우리가 그 근대화 노선에서는 아마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조금 더 우월하게 보였고 그것도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세련되어 보였고 그리고 또 프랑스나 독일에 가서 그 예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멋있게 보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더 불쌍해진 것 같아요. 이제 동서양의 기준 자체도 이제 흔들려 버렸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서양 사람들도 본인들의 우월주의에서 지금은 상당히 그 많이 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21세기에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서 다시 정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모든 거를 리셋해야 되는 재정립을 할 어떤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보스 포럼에서는 그랜드 리셋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로서는 뭐 조선 시대를 봤다 근대를 겪었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보는 전 세계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 더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정신의학, 마음 예술의 문제를 다룰 때 어떤 이제 질문이 생기냐 하면 자신의 마음이 갖고 있는 갈등들, 이 정신의학은 갈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을 일어난 마음속에서 예술가들에게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윤리적인 측면, 어떤 사회적인 규범, 이 자기 자아와 맞지 않을 때만한 갈등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를 보니 모든 게 리셋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전통적인 가치, 뭐 마음관, 성리학, 그다음에 근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해한 유럽, 그다음에 또 현재 팬데믹을 보면서 인류의 공통적인 대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문제들,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뭔가 적응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실용적인, 그다음에 영어로 하면 어댑티브 리더십, 어댑티브 밸류라고 하는 적응된, 사실 현실에 맞는 어떤 가치관을 세우고 그런 시기가 지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개인의 마음의 문제, 철학의 문제, 사회 가치의 문제, 여러 가지가 좀 상충되고 다시 재정립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아마 그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저처럼 철학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어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네요. 아마 대단히 그 복잡한 사회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표현해야 될 것인가 기준들이 어려워진 시기인데 아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될까? 저는 아마 이 질문을 제가 그 준비하면서 맹자책에 나오는 그 하나의 문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맹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사람이 자기 집에서 아마 그 당시 비유기 때문에 그 강아지와 닭 비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집에서 강아지, 개와 닭을 키우는데 아마 개와 닭이 그 가출을 할 수가 있겠죠. 집을 나갈 수가 있으면은 사람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많이 찾으러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우리가 그 페트로서 개와 고양이겠죠. 개와 고양이가 집을 뛰쳐나간다면은 아마 이렇게 그 집을 잃게 된다면은 아마 굉장히 열심히 찾으려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맹자가 본인이 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런 그 가축들도 집을 나가면은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사람이 이 자기의 몸 속에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찾을 줄을 모르면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마음이 어디로 갔다는 말을 방심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사용하는 방심이라는 용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 본성이 실현되지 않는 상태 이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해서 아마 보존할 존자에다 존심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마음을 보존하라. 물론 이제 그 지금까지 맹자 이후로 그 유교의 역사 혹은 성리학의 역사에서 마음을 보존하라는 말이 조금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마 현대 사회에서 착하게 살아라는 것과 그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과는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마음에 대한 해석에서 어떤 그 예술적인 주체 혹은 뭐 저같이 이런 교육자들은 교육의 주체로서 본인이 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 성찰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 역시 마음에 대한 성찰이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고 진짜 방심, 마음을 잃어버렸는데도 그걸 찾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